안녕하세요. 오늘은 10kg를 빼면서 제가 참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는데 지나보니 오히려 심플한 것들만 지키면 살은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크게 어렵지 않은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적용하시면서 시간도 스트레스도 돈도 이 영상으로 한번 아껴보시죠. 첫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은 공복유산소입니다. 공복유산소의 효과에 대해 논문이 제시될 정도로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다이어트를 향해 갈 때에는 공복유산소가 맞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가 몸 안에 있는 저장 창고의 연료들을 꺼내서 소진을 시키는 건데 저장 창고에 가기도 전에 기본 연료통이 채워져 있으면 그 연료를 다 소진하고 저장 창고까지 가서 그걸 또 빼야 된단 말이죠. 공복유산소로 운동을 하면 바로 저장 창고에 있는 거를 소진한다.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공복유산소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점심이나 저녁에 운동하는 경우에는 저는 3시간 지켰습니다. 운동 3시간 전부터는 최대한 안 먹고 너무 허기가 지다면 흡수가 조금 빠른 바나나라든지 그래도 단백질 위주 계란, 두부 또는 프로틴 쉐이크를 먹으면서 최대한 연료 보충을 오히려 막았던 거죠.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니 다이어트에 대한 효과가 조금 더 올라갔고 그리고 이어지는 게 결국에는 운동량이 따라오기는 해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슬로우 조깅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약 8분에서 9분대 정도로 슬로우 조깅이 정확하게 뛰어야 이 효과가 올라오는 것은 맞으나 슬로우 조깅 방법까지 이 영상에서 담기에는 너무 방대해져서 제가 이전에 슬로우 조깅 방법에 대해 준비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또 이게 어려워지는 게 도대체 얼마나 뛰어야 살이 빠지는 거냐.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정리해서 30분에서 1시간 반입니다. 편차가 크다면 크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일단 초보자의 경우 내가 운동으로 살을 빼야겠다라고 느끼면 기본이 30분을 채워줘야 돼. 어떻게든 한 번에 안 되면 뭐 10분씩 나눠서 하든 아니면 30분 내내 뛰는 게 힘들면 걷고 뛰고를 반복하듯 30분 이상을 만들어야 되고 이 30분을 채웠을 때 누군가는 살이 빠지고 누군가는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찌는 경우가 있어요. 근육량이 오르고 지방이 내려오면서. 근데 이 30분이 어느 정도 차면 나 스스로가 알고 있거든요. 30분을 운동을 다 했는데 체력이 좀 남고 힘이 좀 남고 내 러닝 코스가 다 채워졌는데 조금만 더 달려볼까? 이럴 때 점점점 늘려서 1시간 반. 1시간 반인 이유는 슬로우 조깅으로 1시간 반을 채웠을 때 약 10kg 전후가 나옵니다. 운동을 주 5회 정도 저는 했었고 10kg에서 넘어가면 사실 주 5회에서 6회 계속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더라도 부상의 위험은 분명히 있다. 30분에서 1시간 반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중요한 첫 끼로 무엇을 먹느냐. 저는 삶은 계란이었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단백질을 먼저 먹어야 된다. 결국 다이어트도 이 근육과의 싸움이거든요. 근육이 커져야 지방 연소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지방을 내보내고 근육을 만드는 것이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데 사실 식단상으로 보면 아마 닭가슴살이 제일 좋을 거예요. 거의 순수한 단백질이라고 보면 되니까 단백질을 먹었을 때 구조가 복잡해서 소화도 오래 걸리고 분해도 오래 걸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지만 닭가슴살로 그 첫 입을 먹기에는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이 힘들더라고요.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 먹고 좀 부들부들한 거 소화 잘 되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삶은 계란 정도로 맞추니 이유가 맞더라고요. 물론 다양한 단백질 제품들이 있지만 매일 꾸준히 간편하게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건 삶은 계란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 안 드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라고 하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비정제 탄수화물로 활용했습니다. 밥, 빵, 면 안 된다고 하는데 밥빵 면 드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비정제 탄수화물로 바꿔서 혈당이 오르는 걸 최대한 막고 몸에서 분해가 오래돼서 소화가 오래되는 과정을 거치게끔 만든 거죠. 똑같은 밥 100g씩을 먹어도 맛있는 흰쌀밥, 까끌까끌한 현미밥을 먹으면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걸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 비정제 탄수화물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양만 맞춰놓고 현미밥, 통밀 파스타, 통밀빵 내가 먹는 식단을 맞춰놓고 나의 입맛에 따라서만 바꾸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게 하루에 섭취하는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양을 총 정해야 하는데 단백질은 너무 쉽잖아요. 보통 우리 몸무게만큼 먹는다. 대략적인 육류 100g에 순수 단백질이 20에서 25g 정도 들어있으니 몸무게가 80kg라고 하면 이걸 4번 먹으면 80g이 완성이 되겠죠. 이와 거의 동일한 공식으로 탄수화물은 내 몸무게 곱하기 2 정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루에 순수 탄수화물을 약 160g 전후로 먹는 거죠. 순수 탄수화물 약 160g을 맞추려면 밥으로 쳤을 때 하루에 현미밥 600g 정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600g을 내 생활 패턴에 맞춰서 2번에서 한 4번까지로 나눠서 먹는 거죠. 최대한 효과적으로 시간까지 맞추면 좋겠으나 회사도 가야 되고 식사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600g의 총 섭취만을 일단 맞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너무 당연한 물 2리터 이상 먹기. 사실은 3리터 이상까지도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수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정화를 시켜주고 리프레시를 시켜주는 것 뿐만 아니라 유산소성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출되는 땀에 대한 걸 수분으로 많이 챙겨줬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팅데이를 저는 일부러 뒀어요. 너무 없이. 다이어트 기간이 10kg면 한 달에 3kg씩만 뺀다고 해도 3달인데 3달 내내 클린하게 갈 자신이 없어서 저는 3주 정도 치팅데이를 뒀습니다. 하루 종일은 아니고 치팅데이에 딱 한 끼. 그날은 아침 점심은 대부분 다 굶고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서 저녁 먹는데 그날은 먹고 싶은 거 그냥 무조건 다 먹는다. 물론 치팅데이를 지나고 나면 또 몸이 순간적으로 붓기 때문에 2-3kg 정도가 올라오거든요. 다음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사이클로 돌아와서 붓기부터 빼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이어가던 감량을 이어가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해보니 그 전까지 이것도 해봤다가 안 되고 저것도 해봤다가 안 되고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었는데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단 접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바로 적용해보시고 부디 돌아 하는 어려운 다이어트가 아닌 내 생활 속에서 하실 수 있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이어트로 일단 첫걸음 내디디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